어젯밤에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서 밤 10시 반이었나요? 일정을 끝내고 국회로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국회로 가서 어제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국회의원회관 내에 있는 이준석 의원실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 의원실까지 찾아가서 지금 저렇게 불이 캄캄하게 꺼져 있는 천하람 의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의원회관 방문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놨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끝까지 한번 살려보고자 이준석 후보를 찾아갔는데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2시, 이제 0시 40분쯤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천하람 의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로 왔는데 못 만났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소통도 하지 못했다. 만날 길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자택으로 돌아가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진정성 또 단일화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승리에 대한 절박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정치적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그 전략회의를 위해서 국회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그리고 정원재 대변인도 들으셨나요? 아니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우리 당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문수 네. 후보에게 건의를 했었던 거고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은 이제 이렇게 단일화를 위해서 집에 찾아오는 것까지 막기 위해서 국회에 머물겠다라고 공언했었잖아요. 결국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6시까지가 최종적인 그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본투표까지도 단일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전투표가 대략 30% 중반이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네. 사전투표 전에 이준석 후보를 찍은 표가 만약에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또 김문수 후보가 어제 행보를 통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 또 중도 지지자들에게 이준석 후보와 내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실패했는데 이준석 후보를 뽑으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른바 준직명이라는 그 정치적 구호를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은 제가 생각엔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를 뽑아야 하고요. 그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 심야 회동 시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자, 이런 입장입니다. 낮 동안 뭐 하고 밤늦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선거운동 방해하려는 것인가? 보여주기식이고 진정성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많은 이제 보수층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저렇게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일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결국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는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했습니다. 이제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지금 벌써 3시간 34분째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는 실패했는데 지금 정관재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고 어제 김문수 후보도 자정이 넘은 시간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본투표 전에 또 단일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조홍천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없었나요? 단일화 생각이? 그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가지려면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결국은 그 위헌 불법적인 그 계엄 때문에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한테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아직 단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네. 계엄과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단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뭐 계속 뭐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준석과의 단일화, 자기 공부는 안 하고 컨닝할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당내 주류 세력, 윤핵관들 네. 이 아직도 건재하면서 그 옆을 둘러싸고 계속 그런 쪽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은 윤핵관들 계속 해먹겠네.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더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하면서 네. 어떻게 계속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정말 괴물 독재 시대는 막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호소를 해야지 자기 할 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합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돼도 이준석 지지층의 52%만 김문수 후보한테 가고 29%가 이재명한테 간다고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둘 다 싫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단일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올리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과 계엄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는 거, 그리고 윤핵관들 네. 주변에서 치우는 거,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아마 지금이라도 단일화 하자고 얘기할 명분이 있을 것이고 단일화하면은 표가 그대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후보 두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뭐 윤핵관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그때도 사전투표 전날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그 심야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네. 심야에 했어요. 그때 이 그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이 주선을 해서 해서 그 결과 어쨌든 뭐 대선을 선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한 지나버렸죠. 시한 지났는데 저는 양쪽에서 어느 정도 아마 줄다리기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 김문수 후보가 뭐 40대 총리론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공동정부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 가지고 이 그냥 한쪽에서 뭐 심야에 왜 밤에 찾아오느냐 낮에 오지 뭐 이런 이야기들 외에 다른 깊숙한 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네, 중요한 네. 상황을 놓고. 그런데 아마 거기서 뭔가 지금 맞지 않아서 이 불발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딱 공통된 점이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감대가 아주 큰 원칙이고 철칙이었는데 그걸 두 사람이 전부 다 무너뜨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쪽에 표를 몰아주는데 그건 어느 쪽으로 표를 몰아줄지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문제죠. 김문수 후보는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찾기 전에 지금 수많은 개혁 세력들이 본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손학규 전 대표, 한덕수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준석 후보 역시 이 역사적 흐름에, 역사적 책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전 투표 전에는 일단 단일화의 성사는 안 됐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본 투표 전까지만 혹시 또 할 수 있을까? 뭐 아직까지 기대를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이긴 했는데 사실 민주당도 할 거라고 말을 좀 했었잖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뭐 그 민주당의 이야기는 사전에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한 이야기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까 우리 조응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엄 세력과의 단일화 이 부분은 해소가 아마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김문수 후보는 사실 후보로서의 정당성이 저는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과거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 그거 나가려면은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나가자잖아요. 근데 엄청난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문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가지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과거가 어느 정도 청산이 돼야 미래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네. 오손도손 통합을 하는 거지. 과거 문제를 하면서 뭐 서로 싸우고 이견을 도출하고 뭐 감정을 드러내고 이러는 가운데 국민 통합은 전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사퇴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